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번바람한 복덕방입니다.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3,800건이라고 이걸 최대치라고 말하기에는 직전 기준이라는 수치가 있죠. 2018년 8월 이후 최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6,000건은 넘어야 거래가 활발한 건데 여전히 지지부진. 그러나 이렇게 거래량이 느는 건 자산 가치가 경기 호황으로 인한 개개인의 부의 창출로 이뤄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다 빌려온 돈으로 기존에 빌린 돈을 돌려서 막는, 이거 뭐 카드 돌려막기랑 뭐가 다른 거야. 나중에 정말 엄청난 빚으로 돌아오게 되죠. 기준금리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도 인위적인 개입으로 대출금리 낮추고 부동산 규제 풀어버리니까 거래가 당연히 느는 건데 이걸 부동산 반등이라고 말하기에는 택도 없는 소리고요. 이와 동시에 신고가라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죠. 특히 서울 핵심 입지에서 반등이 확실해졌다는 분위기를 띄우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뉴스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뜯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최근 레미안 대치 팰리스가 언론에는 최고가를 찍었다고 난리 브루스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무려 44억 찍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평형을 보면 151제곱이야. 55평 대형이죠. 이런 대걸 같은 아파트, 그것도 강남에서 누가 찍어서 사겠습니까? 일단 강남 진입을 위해서는 소형 평수라도 상당한 자금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건 개뿔, 너무 현실적인 감각이 없는 거야. 151제곱을 그것도 현금 동원해서 단기간 안에 44억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요. 거의 없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예금 규모가 100조 정도 되는데 예금 잔액 상위 1%가 이 100조의 돈 4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 사람들이 거의 피라미드 형식으로 상단을 차지하고 돈을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 44억이라는 돈을 가져다가 대형 아파트 사는데 쓸 수 있는 사람 거의 드물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최고가라고 38억에서 44억, 거의 6억 이상이 올랐다고 상한가를 기록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들여다봤다가는 그렇구나 하면서 훅 낚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레미안 대치 팰리스 현실적인 평형, 강남에서도 현실적인 평형이라 해도 거의 4차원에 가까운 금액이니까 91제곱으로 가보면 고점 33억 대비 지금 29억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한창 집값이 미친 듯이 올랐을 때 33억 고점을 기록했다가 29억까지 훅 떨어지는 시세를 보였다가 다시 오르는 궤적에서 홀라당 그렇게 최근 올랐던 시세 다 까먹고 있죠. 이거 당연한 겁니다. 지금 전세 시세가 개망작입니다. 최고가 24억에서 지금 15억 정도의 시세 보이고 있어요. 거의 10억 정도 폭락한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지금 매매가가 최근에 저점으로 떨어진 시세 그대로를 물고 있다는 건 하반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분명한 내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도곡동 타워 팰리스 1차가 49억 5천 신고가 찍었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거 장난합니까? 원래 49억이었어. 근데 5천만 원 정도 오른 거고요. 겨우 강남에서 5천 오른 거 가지고 신고가라고 호들갑 떨 이유가 없다는 거죠. 43억에서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타긴 했어요. 근데 평수가 164제곱, 60평이 넘어요. 이건 정말 비현실 평면이고 예금 잔액 1% 순위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건드릴 만한 금액인데요. 그렇다면 도곡동 타워 팰리스 현실 평형 가보면 84제곱, 34평이죠. 최고가가 27억 선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22억 8천까지 내려와 있죠. 거의 조종기 때 훅 떨어졌던 가격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타워 팰리스 신고가 나왔다고 하는 거 진짜 분위기 방방 띄우는 말이라 할 수 있고요. 이유는 지금 여기 전세가도 떡락입니다. 고점 17억까지 찍었다가 11억 선상에 머물고 있어요. 상당한 약세장 보이고 있죠. 하반기 역전세라는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수치죠. 역전세 공포는 지금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 완화가 바로 튀어나온 것처럼 공포를 주는 부분이 많죠. 특히 DSR 규제 40%가 일괄적으로 집주인에게도 적용이 돼서 대출이 빡빡한 상태였는데 이게 DTI로 바뀌면서 총 부채 상환 비율 60%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내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대출 금액이 팍팍 늘어나게 돼 있어요. 소득 1억인 집주인이 최대 7억까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3억 5천 정도 더 늘어나서 10억까지 받을 수가 있게 됐죠. 근데 이렇게 한시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내어준들,
이건 뭐 또 다른 빚이 되는 거죠. 집주인은 고스란히 빚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신용대출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라면 보통 만기가 1년 안에 신용대출은 돌아와서 뭐 엄청난 자금 부담 겪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 집을 지키려다가 전세보증금 대출 받았다가 그 집을 팔아야 하는 악몽이 재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또 막으려고 신용대출 더 늘리려 받으려 하면 이미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은 상태라 대출문이 꽉 막혀버린 상태. 결국은 이게 일시적으로 역전세를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은 대출 같아도 오히려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의 부채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한국은행에서도 DSR 규제 예외시켜주는 집주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최대의 내관이 될 수 있겠고요. 한국은행이 이를 꽉 깨물고 미국 기준금리와의 격차 2% 선상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순간 몰려있던 빚은 그냥 그대로 부메랑이 돼서 여기저기 엄청난 자금 경색이라는 폭탄을 터지게 할 거라는 거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죽어라 기준금리 동결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최근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서 세입자들이고 전세보증금 확보해야 하는 레미안 원밸리 한창 입주권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45억이라는 신고가를 찍었다고 대대적인 홍보전이 나섰죠. 봐라, 입주와 동시에 신세가 열리지 않느냐 분위기 띄었는데 이런 분위기를 무색하게 만드는 거래 똑같은 7월 15일에 37억 거래가 나왔습니다. 거의 8억의 격차가 나왔어요. 원래 37억, 38억에서 왔다 갔다 했던 거래인데 이거 45억 거래는 아무래도 요상한 거래라 볼 수 있고요. 전세 시세는 15억에서 16억 시세로 나와 있죠. 매물도 전세 물량도 뭐 엄청나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집 팔 사람이 많다는 건 그만큼 출혈 경쟁이 심할 텐데 신고가를 계속해서 연타로 찍을 수 있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 강남이 상당히 지금 불안한 시황을 보이고 있다는 걸 반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강남 반등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송파구 시세는 어떨까요? 잠실 헬스 여기도 신고가래. 깨작깨작 5천만 원 올랐을 뿐인데 직전가가 34억 그런데 신고가는 5천만 원 오른 34억 5천만 원. 정말 소심하게 보이는 신고가죠. 그러나 현실적인 평형 9평 84제곱으로 가보면 고점 27억 대비 23억 선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거의 23억 선에서 꼼짝마. 박스권 안에 딱 갇혀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리센츠도 고점 26억에서 23억 8천을 찍고 있어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게다가 강동구도 여전히 약세장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상황이고요. 고독 롯데캐슬 베네르체 고점 16억 8천을 찍었었는데요. 지금 11억 선상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 그동안의 시세 궤적은 11억과 12억 사이를 계속 오고 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권이 상당히 많은 피가 붙어서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였지만 최고가 22억에 매매된 것에 비해서 지금 19억 선상, 17억까지 떨어져 있는 둔촌주공 아파트. 대형 평수 신고가를 얘기하지만 이것도 뭐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마포구도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 집값이 대부분이 올랐다는 사실을 그냥 비웃고 있죠. 마포 한강 아이파크 비교적 신축입니다. 2018년 입주했고요. 최고가 17억 수준이었는데 현재 12억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최고가는 반짝 한번 혜성처럼 등장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거래가는 강남을 중심으로 미등기권이 많고요. 강남에서 움직이는 돈이 워낙 덩어리가 크니까 이걸 동원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죠. 몇십억이 무슨 뭐 개이름도 아니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등기를 늦추면서 얼마든지 집값 시세를 띄울 수 있는 시간 벌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기도 계속 미뤄서 안 하고 그냥 취소해버리면 그만이니까. 서울 미등기권이 40%를 초과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고가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죠. 근데 주목할 만한 건 이렇게 집값 올라간다고 하는데 매물 걷어들여서 더 가격이 치고 나갈 때 팔아야 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 매물 증가량 서울 같은 경우는 6만 건 이상으로 증가 추세죠. 결국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당연히 아래로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경제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 신고가 특히 지표로 발표되는 가격에 가슴을 쓸어내리면 안 되죠. 보다 신중하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야 호갱 잡히지 않을 수 있는 나만의 타임을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신고가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한두 개 샘플을 뽑아서 그것도 현실성 없는 평형에서 나온 거래가 전체 상승세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서울 주요 지역은 약세장이죠. 두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바라봐야 하는 시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